컴퓨터 사정에서는 열평형 상태에서의 반도체라는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루는 고체는 extrinsic 실리콘하고 extrinsic 실리콘하고 intrinsic 실리콘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N0와 P0를 구할 수 있다. 이게 그 큰 학습 목표입니다. 자, extrinsic 실리콘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 도핑이라는 가공 공정을 진행을 한 실리콘을 얘기를 합니다. 이 도핑이라는 것은 일렉트론이나 홀을 우리가 의도한 양만큼 추가로 넣어주는 그 가공 공정을 얘기를 합니다. 자, 도핑이란 용어를 아셔야 되고요. 도핑으로 뭐가 변한다? 일렉트론의 개수나 프리 일렉트론의 개수나 프리홀의 개수가 바뀐다. 그런 실리콘을 뭐라고 한다? 익스트린식 실리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인트린식 실리콘은 도핑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오로지 고체가 실리콘으로만 이루어진 고체를 실리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트린식 실리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론의 캐리어의 개수는 N으로 표시하고요. 홀의 캐리어의 개수는 P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요 첨자 0이 붙었는데, 이 제로가 붙었는데, 이 제로는 어떤 표시냐면 열평형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열평형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열평형 상태가 이퀄리브리움이 되는 거고요. 이 열평형 상태는 외부와 이제 이 고체 시스템이 외부와 에너지 교환을 하지 않는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상태가 내내 같은 거죠.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더 받거나 더 내보내거나 하지 않으니까 외부와 에너지 교환을 하지 않는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하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내내 일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일렉트론의 개수를 N0로 표시하고 홀의 개수를 P0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일렉트론의 개수, 그 다음에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서 홀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요거는 뭐다? 인트린식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열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꼭 통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평형 상태에서 일렉트론의 개수,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홀의 개수. 자, 그러면 0K에서 Ni는 얼마죠? Ni는 0, Pi는 얼마죠? 0. 그러면 0K에서 인트린식 실리콘의 N0는 얼마죠? 예, 이거는 뭐가 됐든 익스트린식이든 인트린식이든 상관없이 열평형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0이 될 거고 P0도 뭐가 될 거다? 0이 될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열평형 상태에서 세미컨덕터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가장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캐리어의 개수, 열평형 상태니까 제로를 붙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시험 문제를 하나를 딱 내라 하면은 열평형 상태에서의 세미컨덕터의 캐리어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서는 세미컨덕터에서 차지 캐리어는 우리가 뭐가 있다? 컨덕션 밴드에서 움직이는 일렉트론,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에서 움직이는 일렉트론인데 대부분 밸런스 밴드에서는 대부분 전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이 밸런스 밴드에서 일렉트론들을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커런트로 계산하기가 너무 양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대체해서 밸런스 밴드에서는 포지티브 차지를 띤 홀의 개수가 몇 개 안 될 거니까 걔네들만 쫓아다니면서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홀 개념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밸런스 밴드와 일부 비어있는 밸런스 밴드와 일부 차있는 컨덕션 밴드를 갖는 머티리얼에서는 캐리어를 몇 가지를 다루게 된다. 두 가지를 다루게 된다. 일렉트론과 홀이다. 이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펀트 아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펀트 아톰은 뭐냐면 도핑을 해서 집어넣은 임퓨러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퓨러티라는 거는 불순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리콘에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 대신 들어간 원자를 임퓨러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일부러 집어넣은 거죠.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일렉트론의 개수와 홀 개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핑을 하면서 들어간 임퓨러티를 뭐라고 부른다? 도펀트 아톰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도펀트 아톰이라고 하고 얘네들의 이제 에너지 레벨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실리콘의 에너지 준위 그릴 수 있죠. 그렇죠? 코어 레벨은 그리지 마시고 이제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EV가 있고 EC가 있고. 자, 그래서 여기는 다 실리콘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도핑을 해서 요 자리에 이제 보론을 넣어줬다고 해봅시다. 보론은 원자 번호가 5번인 거예요. 그래서 그 1s 스테이트에 두 개가 있고, 그 2s 스테이트에 두 개가 있고, 2p 스테이트에 하나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몇 개인 거다? 3개인 거다. 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결합을 못하고 비어있는 상태가 될 거고, 빈 상태, 홀이 만들어지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가 공유결합 참여를 못하는 거죠. 못하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보론에 묶여있는 건 보론에 묶여있는데 실리콘하고 공유결합하고 있는 이 전자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보론 주변에 있는 이 세 개의 전자, 얘네들은 공유결합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의 에너지 값은 얼마일까요? 이제 그게 바로 그 에너지 레벨이라는 소리예요. 에너지 레벨. 이 에너지 레벨이 우연히도 뭐 실리콘의 에너지 레벨 요 레벨의 밸런스 밴드 에너지 준이나 컨덕션 밴드 에너지 준이 요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를 확률이 더 높죠. 그쵸? 얘는 양성자가 5개인 거니까. 그렇죠? 그 포텐셜이 바뀔 거고, 포텐셜이 바뀔 거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해가 바뀔 거고, 그럼 웨이브 펑션이 바뀔 거고, 웨이브 펑션이 바뀌면 에너지 오퍼레이터 취해 주었을 때 에너지 값이 다르게 나올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실제로 살펴보면 이 밸런스 밴드 바로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보론의 에너지 준위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EA라고 얘기를 합니다. EA 에너지 준위. 그래서 도핑을 했을 경우엔 실리콘의 밴드 다이어그램에다가 추가로 도펀트들의 에너지 레벨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최외곽 전자가 5개인 포스포러스를 넣어줄 경우 이때는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가 EC 바로 아래에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얘를 ED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선 여러 개 배우죠. 우리가 지금까지 3개 배웠죠. EC, EV, 그 다음에 EI, EF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배울 게 EA, 도펀트 에너지 준위. 이거는 그 팔이 5개인, 전자가 최외곽 전자가 5개인 도펀트 에너지 준위. 이런 것들을 이제 4.2정에서 배우고요. 이렇게 도핑한 그 실리콘을 뭐라고 한다? 익스트린식 실리콘이라고 한다. 그래서 용어들을 배우게 될 거고, 중요한 거는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너와 억셉터가 주입이 됐을 때 이때 익스트린식 세미컨덕터에서의 확률 분포 함수 이거를 알아야지만 그 스테이트 수에다가 곱해서 캐리어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익스트린식 세미컨덕터에서의 그 확률 분포 함수에서 뭐가 바뀔 거냐? 결론은 안 바뀌고요. 이 F의 위치만 바뀝니다. 페르미 에너지 준위의 위치만 바뀌어요. 인트린식은 어떻게 됐죠? EF가 한가운데 있었죠? EF가
그쵸? 예. 근데 도핑을 하게 되면 이게 위로 가던가 아래로 가던가 해요. 그 눈치 빠른 학생들은 왜 그런지 알겠죠. 그쵸? EF가 위로 가면 여기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많아질 거고, 아래로 가면 홀이 존재할 확률이 많아질 거고. 그렇죠. 네? 음. 잘 모르겠어도 괜찮아요. 뒤에서 다시 한번 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성 이런 차지 뉴트럴리티가 뭐냐. 뭐 이것도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이제 뒤에서 쭉 도핑 배우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위치가 어떤 거냐. 이 위치로부터 우리가 바로 뭐를 계산할 수 있다? N0와 P0를 계산할 수 있다. 챕터 4장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 그래도 제일 아마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잘 열심히 해봅시다. 자, 일단은 그 캐리어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여러 번 나와서 그렇죠? density of state에다가 그 확률 분포 함수를 곱해주고 얘를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 적분을 다 해주면 그 캐리어의 개수가 나오고 첨자 여기 아래 첨자 0이 붙으면 이건 열평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홀의 농도는 그 E라는 에너지 레벨의 스테이트의 개수에다가 그 스테이트에 전자가 없을 확률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범위에서 그 적분을 해주면 홀의 개수가 나오고, 이건 열평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GC와 GV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 페르미 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 이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 지금 A번 그림 보고 있습니다. 그 파란색 형태로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자 요거를 확대한 것이 요 그림이에요. 그리고 요 부분을 확대한 것이 요 그림인데 지금 곱해주면은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곱해주면 N0가 나올 거고 P0 곱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랑 요 값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 1에서 요 값을 빼준 그러니까 비일 확률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 유닛에서 요 값과 요게 해당하는 요 값을 곱해주게 되면 요 값에 해당하는 그 홀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계산을 해보면 그 N0는 이제 적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미드락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N0인 건데 이게 이 C가 있고 이 V가 있고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게 1.12가 되고 페르미 레벨이 이 한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그 일렉트론은 적어도 어디에 있을 거냐면 이 C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0.56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죠. 근데 KT 상온에서는 300K에서는 대략 그 27 일렉트론 볼트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훨씬 더 클 거니까 얘를 어떻게 근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근사할 수 있겠다 적분 쉽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구했던 GC를 넣어주는데 그 GC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페르미디락 그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넣어준 다음에 이 적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치환을 했고요. 그 치환을 쭉 해서 요 적분식을 요그 룩업 테이블에서 찾아서 이제 이 적분식을 넣고 봤더니만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예. 자, 다시 N0는 어떻게 구한다? N0는 NC 곱하기 익스포넨셜 KT분의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F 이렇게 구한다. 아시겠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이 적분을 했을 때 요 앞에 요 상수 텀이 붙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겠다? NC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적당하게 이름을 붙여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름을 붙일 때 가만히 보니까 뭐 열심히 하고 났는데 이거는 뭐랑 같아요?
뭐랑 같아요? 잘 보면 근사적으로 EC라는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되는 거죠. 그쵸?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 그러면 이 확률에다가 뭔가를 곱해 주었을 때 N0 일렉트론의 개수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EC-EF를 곱해 줬다라는 건 EC라는 에너지 레벨에 있는 전자의 개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펙티브하게 뭐라고 그냥 보면 되겠어요. 사실은 컨덕션 밴드 전체에 있는 그 스테이트 수에다가 각 레벨별로 그 확률을 다 이렇게 곱해서 서메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펙티브하게 모든 스테이트는 다 어디에 존재한다? EC에 존재한다. 그리고 EC에 존재할 확률을 곱해서 우리가 캐리어의 개수를 구하자. 뭐 이렇게 쉽게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이퀴벌런트하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얘는 사실은 그러하지 않지만 모든 스테이트가 다 어디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EC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의 총 스테이트 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퀴벌런트하게. 그러면 NC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분의 EC 마이너스 EF는 그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 수를 이펙티브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심플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NC를 density of state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 effective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equivalent하게 그렇게 보자라는 거죠. 사실은 conduction band 위에 있는 state의 총 어,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스테이트들이 쫙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계산의 편의상 어차피 확률을 그 EC-EF로 넣을 거니까 EC 레벨의 모든 스테이트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펙티브하게 볼 수 있는 개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가 나온다? 2.5 곱하기 10의 19승 세제곱 센치 마이너스 세제곱 센티미터. 자, 숫자 잘 외우는 학생들은 이 숫자 외우시면 좋아요. 숫자 잘 외우시는 학생들은 2.5 곱하기 10의 19승 세제곱 센티미터 잘 외우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핑이라는 거를 하더라도, 앞에서 도핑 잠깐 소개했죠? 도핑을 하더라도 캐리어의 개수를 3 곱하기 10의 19승으로 컨덕션 밴드에서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그렇죠? 적어도 한 스테이트에 하나의 전자만 가능한 거니까. 맞아요. 이 스테이트보다 더 큰 수의 전자 프리 일렉트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숫자들을 외우면 어떠한 문헌을 공부를 할 때, 아, 이게 맞는 소리다, 틀린 소리다, 혹은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게 비합리적인 추론이다, 이런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엔지니어한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우시면 이제 캐리어의 개수, 누가 뭐 캐리어가 몇 개다라고 얘기했을 때 쉽게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제 홀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의 개수는 이제 밸런스 밴드 아래쪽에 대해서 쭉 적분을 하는 거고, 주의해야 될 건 비확률을 곱해준다. 자, 그래서 이 경우도 그 1-F, 그러니까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어, 요게 어디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냐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EC 있고 EV가 있으면 이 아래쪽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건데, 이 F가 한가운데 있으면 이게 벌써 0.56 일렉트론 볼트인 거니까 그 KT의 3배 이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근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룩업 테이블 찾아서 요 값을 대입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요것만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요것만 보면 EV라는 에너지 레벨의 전자가 비어 있을 확률이구나.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비어 있을 확률이구나. 그러니까 1-F EV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이기만 하면 돼요. 모든 스테이트가 이펙티브하게 어디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밸런스 밴드
여기에서 모든 스테이트가 요 EV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하고 EV에 홀이 있을 확률을 곱해주면 이제 P0가 나왔으니까 그럴 때 쓸 수 있는 값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이름도 앞에 이펙티브가 붙었어요. 예, 그래서 대략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리콘의 이치가 아까 2.8 곱하기 10의 19승이죠. 숫자 잘 외우는 학생 외우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홀의 개수는 그거의 3분의 1 수준이네요. 그렇죠? 아무리 많아봤자 density of state가 이러한 거니까. 맞아요. 그나마도 이게 지금 보시면 저마늄보다는 그래도 저마늄의 3배 정도 되는 거고, 그쵸? 홀의 개수도 얘네들이 density of state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럼 제일 열악한 게 사무적 화합물 반도체가 좀 제일 열악하네요. 그죠? 100분의 1 수준으로. 요거는 그나마 홀은 다소 떨어지거나 유사한 상태가 되는데,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수 자체가 이제 굉장히 적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commonly accepted value. 이제 통상 이렇다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값입니다. 자, NI가 뭐라고 그랬죠? 인트린식은 도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은 거예요. 도퍼런트를 추가로 넣지 않은 거고, 그랬을 때 일렉트론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되고, 요 정도 되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앞에 식들을 잘 기억하는 학생들은 어쩌면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NI는 어떻게 되냐면 G2에다가 F2의 D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EC부터 뭐 EC의 맥시멈까지, 그렇죠? 이거를 한 건데, 이걸 하게 되면은 NC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분의 EC 마이너스 EF 이제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실리콘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면 NC가 저마늄 알사나이드나 갈륨 알사나이드나 저마늄보다 훨씬 더 많았잖아요. 훨씬 더 많았는데, 실제로 일렉트론의 개수는 특히 저마늄과 비교해서는 어떻죠? 지금 1000분의 1 수준인 거죠. 그보다 훨씬 문제 못 미치는 수준이 되는데, 예. 스테이트 수는 많은데 일렉트론의 개수는 적은 거죠. 그쵸? 이걸 설명하는 텀이 뭐가 되는 거예요? EC-EF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EC-EF는 이게 이제 EC고 이게 EV고 이게 EF라고 하면, 실리콘은 이게 얼마가 될 거다? 1.12가 될 거고, 저마늄은 0.66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이 실리콘에서는 0.56이 될 거고, 저마늄에서는 0.3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마늄 같은 경우는 뭐가 작으니까? 밴드갭이 작으니까 이펙티브 덴서티 오브 스테이트 수가 작아도 캐리어의 개수가 거의 1000배 이상으로 많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는 이런 거고, 하나는 뭐 이렇다, 밴드갭이 이렇다. 그러면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애가 자유로워지려면 얘는 이제 1.12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필요한데, 얘는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일렉트론이 자유로워지려면 0.56 일렉트론 볼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할 때 저마늄에서는 일렉트론 홀 페어가 잘 만들어진다. 왜? 밴드갭이 작아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죠? 예. 자, 앞에 내용을 여러분이 잘 다 들었으니까 2절의 내용은
그냥 무난하게 빨리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트린식 세미컨덕터는 뭐다? 언도프드 세미컨덕터 혹은 퓨어 세미컨덕터라고 하고,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은 인트린식 세미컨덕터 페르미 레벨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표시를 할 때 이렇게도 표시를 하고 이 FI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일부 책에서는 I라고도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기억을 하십시오. 네. 그래서 페르미 레벨을 표시를 할 때 인트린식 같은 경우는 I 첨자를 덧붙이기도 하고 아예 그냥 I로만 표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N0는 열평 상태의 캐리어의 개수인데 특히 인트린식일 경우는 NI라고 놓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한다. 앞에서 했었죠. P0는 이렇게 구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1번식하고 2번식인데 1번과 2번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곱하면 N0 곱하기 P0는 그렇죠? NI 곱하기 PI는 자, NI 곱하기 PI인데 인트린식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여기로 빠져나가서 프리 일렉트론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렉트론 홀이 페어로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니까 일렉트론이 하나가 있으면 홀이 하나가 있겠죠. 당연히.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면 N0 곱하기 P0는 NI 곱하기 PI랑 같은데 두 개가 같으니까 NI 제곱으로 놓을 수도 있고 PI 제곱으로 놓을 수도 있다. 맞아요. 예. 자, 이렇게 돼서 요 식을 곱해 보면 NC 곱하기 NV에 이게 이렇게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V 요 텀이 이렇게 남게 되는데 요게 뭐랑 같다? 이 G랑 같다. 그래서 밴드갭 에너지랑 같다. 그래서 NC 곱하기 NV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G KT분의 마이너스 2G 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실리콘이 1.12 일렉트론 볼 밴드갭, 그 다음에 그 저마늄이 0.66 일렉트론 볼트 밴드갭 그랬을 때 그 NI의 이펙티브 덴서티 오브 스테이트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이 값이 실리콘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지가 워낙에 2배가량 컸기 때문에 실제로 NI 혹은 PI가 작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 G에 따른 값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0K에서 볼까요? 200K, 300K네요, 여기가. 300K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300K일 때고, 이게 갈륨 아르세나이드, 실리콘, 저마늄의 인트린식 캐리어 덴서티 NI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늄이 가장 높고, 왜? 밴드갭이 작아서. 그 다음에 실리콘, 그 다음에 갈륨 아르세나이드 이렇게 나온 것을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숫자 여러분이 여태 외운 거 생각을 해보면 실리콘 아톰은 단위 부피당 몇 개가 있다? 5 곱하기 10의 22 승계가 있는 거죠. 그쵸? 레티스 콘스턴트 분의 8개 이렇게 해서 나왔었잖아요. 5.3 옹스트롱 해가지고. 그 다음에 토탈 본드는 몇 개인 거다? 실리콘 원자 하나당 본드가 4개, 결합이 4개가 있으니까 토탈 본드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들은 몇 개가 되는 거다?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한 거다. 그렇죠? 그 중에서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밸런스 밴드를 이루는 애들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 일부가 이제 빠져나와서 이 C에 올라가게 될 텐데 그 값이 얼마 정도 된다? 1.5 곱하기 10의 10승 정도 된다. 이제 이것을 실제로 곱해보면 이 실리콘이 300K에서 실리콘이 300K에서 여기가 지금 K가 아니네요. 도대체 300도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27도가 300K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리콘을 보면, 그렇죠? 10의 10승이 조금 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숫자도 외우세요. 요 숫자도, 인트린식 실리콘의 일렉트론의 개수 NI는 1.5 곱하기 10의 10승이다. 단위 부피당. 예.
자, 그래서 뭐 그냥 반복인 거죠. 그렇죠? 예. 첫 번째 줄 반복인 거고 ni는 이렇게 해서 구한다. 그리고 열평 상태에서 n0 곱하기 p0는 ni 제곱과 같다. 그렇죠? 예. 자, 요거를 열평 상태에서 n0 곱하기 p0는 앞에서 이렇게 썼었잖아요. ni 제곱과 같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매스 액션 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식입니다. 열평형 상태에서의 캐리어 개수를 구할 때 이거는 반도체 소자에서도 계속 문제를 풀려면 필요한 관계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추가로 한번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린식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위치가 우리가 인트린식인 경우 EC2부가 있고 EF가 이 한가운데 있다. 인트린식은 얘를 EFI라고 나타내거나 혹은 간단하게 EI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위치가 정 가운데 있다라고 제가 여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진짜 그럴 거냐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인트린식에서는 ni의 개수랑 pi 개수가 같아야 되죠. 일렉트론 홀 페어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ni는 이렇게 구하고 pi는 이렇게 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거를 이제 뭐 로그를 씌워서 ln을 씌워서 이거 따로 더하기 요거 뭐 그다음에 요거 하고 더하기 요거 해서 뭐에 대해서 정리하면 돼요? EFI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식이 이 식입니다. 나온 식이 이 식인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NC와 NV가 같았다. density of state, effective density of state가 같았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1이 될 거니까 얘는 0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게 맞죠. 그 한가운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NC와 NV가 틀렸고 뭐가 조금 많았어요. NC가 더 많았죠. 그렇죠? NC가 더 많았고 이 NC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구했었었죠. 그 density of state 계산해서 페르미 디락 해가지고 그랬을 때 그 이 NC는 그 뭐에 비례하게 됐냐면은 그 어떤 함수였냐면 이펙티브 덴서티 함수였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NV보다 NC가 더 크니까 그렇죠. 이거는 1보다 작을 경우 그 경우 LN은 무슨 값이 된다? 마이너스 값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 이 정 가운데서 요 정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2분의 1 그 EC 더하기 EV를 한 요 정 가운데서 이게 마이너스인 거니까 살짝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요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게 그 이유가 뭐인 거다? NC가 NV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값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그냥 통상 우리는 그냥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도 계산의 오차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이제 예습 겸 복습 겸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걸 배웠습니다. 그 실리콘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 이 아이는 이제 EF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인트린식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잘은 모르지만 그 도핑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앞서서 이제 소개를 배웠었죠. 도핑은 뭐인 거다? 일렉트론의 개수나 홀의 개수를 더 많이 의도적으로 늘린 거다. 그래서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서 일렉트론의 개수를 이 일렉트론의 개수를 ni보다 더 많아지도록 가공한 실리콘을 n타입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네거티브라고 생각하면 쉽게 기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일렉트론을 제어를 한 거고 홀의 개수를 더 많도록 가공을 한 거. 그래서 열평 상태에서의 홀의 개수가 pi보다 더 많도록 가공한 것을 p타입 세마이컨덕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위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인트린식인데, 자, 페르미 에너지 준위는 요, EF보다 에너지가 높은 데서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이고, 요 아래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1인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예요. 어블럽트 하지 않고, 주변 온도가 0K가 아닐 경우는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 한가운데 있을 때는 EC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자, 페르미 레벨을 위로 올려 봅시다. 위로 올리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 쉬프트를 하겠죠. 그러면 EC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아까보다 훨씬 커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EF를 EC 근처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EC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래서 이렇게만 표시하면 아, 이거 N타입 세미컨덕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쉬프트를 하면 여기 그 전자가 없을 확률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EF를 EV 아래쪽에다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홀이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이 이 G랑 F를 곱해주면 개수가 나오는데, 그렇죠? 개수가 나오는데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일렉트론의 개수가 홀의 개수가 같았는데 페르미 레벨을 위로 시프트 시켜서 곱해서 적분을 하면 지금 일렉트론의 개수는 훨씬 많아지고 홀의 개수는 훨씬 적어지고, 반대로 예, 페르미 레벨을 아래로 시프트하면 그렇죠? 일렉트론의 개수는 작아지고 홀의 개수는 많아지고.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도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EF의 위치만 갖고 아, 얘가 도핑을 안 한 거구나, 아, 얘가 도핑을 한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손쉽게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그 식을 통해서 N0는 NC 곱하기 익스포넨셜 KT분의 EC-EF 하고 요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그림에서 이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텐데 요 값이 0.1이다 라고 주어지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NC 값을 알게 되면 이게 한 10의 19승 오더였으니까 뭐를 바로 계산할 수 있다? N0를 계산할 수 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간격만 갖고도 우리가 타입을 결정할 수 있고, 요 간격을 알고 심지어는 뭐도 계산할 수 있다, 캐리어도 계산할 수 있다. N0와 P0를 알게 되면 우리가 뭐를 계산할 수 있다? 컨덕티버티를 계산을 할 수 있다. 컨덕티버티. 어떻게? Q 곱하기 N 곱하기 그 모빌리티가 바로 컨덕티버티잖아요. 그렇죠? 홀까지 기여할 때는 여기다가 더해줘야겠죠? 예, 홀의 개수, 홀의 모빌리티. 맞아요. 여기 컨덕티비티. 학습 목표. 물리 전자의 전체적인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